자, 물리적인 충돌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 이곳을 향해서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야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의지 박약, 준비 부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체포가 불발되며 대한민국은 법 집행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 각인됐습니다. 자신 없으면 재입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입첩도 법에 다 규정돼 있어요. 의지가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재입첩하는 것이 맞다라는. 예, 재입첩하는 방법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뭐 충돌 사태 이런 거는 애초부터 하고 시작했어야 된다. 관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결기가 정도는 갖고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야당에서는. 글쎄요, 그거는 조금 위험한 이야기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뭐 유혈 사태라든지 불상사도 감수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승원 의원인가요? 그 예. 의지 박약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수처에서 의지는 충만했던 것 같아요. 의지가 충만하니까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나한테 이첩해라, 공처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의지는 박약했지만 준비는 매우 부족했다. 준비를 떠나가지고 실력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객관적으로 체포영장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구속영장을 5번 청구해가지고 5번 다 기각당했어요. 그게 이제 공수처의 실력입니다. 그다음 공수처가 2021년부터 출범했는데 유죄 확정 판결 받는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나머지는 모조리 다 우르르 다 무죄 나오고 그런 조직이 공수처인데, 그런 공수처가 이렇게 엄중한 수사를 맡겠다라고 스스로 나선 그 의지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공수처에 수사 1, 2, 3, 4부장까지 있는데 부장들이 우르르 다 못 뽑고요. 남은 부장들 2명인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수사 체계가 굉장히 막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낱마처럼 얽혀 있어요. 그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공수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공수처에서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법리적으로도 과연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특히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겠다, 심지어 영장 청구해가지고 그 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갖다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조금 전에 그 민주당 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공수처는 그 사건을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시 재이첩해가지고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 전 그런 생각하고요. 이참에 공수처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해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인가, 이걸로 저는 드러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공수처는 해산되어야 된다, 공수처법 폐지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인 정익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셨는데, 자, 어제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그래픽으로 좀 만들어봤는데요. 1차 대형버스와 차벽으로 막혔던 1차 저지선은 금세 8시에 뚫렸고요. 2차 저지선, 소형버스와 군용 차량 그리고 차벽으로 막혔었는데, 이거는 또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이 이렇게 산길을 우회해서 통과를 했고요. 3차 저지선은 버스 등 차량 10여 대와 200여 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돌파가 됐습니다. 다만 이 관저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200m 앞에서 관저 앞에서 가로막혀서 결국 검사 3명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는 게 어제 있었던 체포 1차 체포 작전의 흐름도인데요. 이르면 내일 또 오전에 다시 한번 공수처 수사관들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경찰과 군을 좀 지휘를 해달라. 그러니까 경호처가 함부로 막아서지 못하도록 지휘를 해달라라고 조금 전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과연 이 내용을 받아들일지, 저 얘기입니다. 지금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죠. 최상목 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그 내용이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재요청했다. 경호처를 지휘를 해서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라, 이런 내용.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을 봤을 때 내일쯤 다시 재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 체포영장이 지금 보면 군도 경찰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을 지금 듣지 않고 있다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뚫렸다는 것은 그냥
우리는 충돌하기 싫으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다는 거고 관저 앞에서 이제 경호처 200여 명한테 가로막힌 건데 만약에 2차 체포 시도가 있다면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먼저 이제 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어도 경호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따라서 이제 경호처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말만 따릅니다. 최상목 대행이 아무리 지시해도 거기에 따를 일은 전혀 없다. 이거는 경호처장이 밝혔고요. 대통령 관저는 이제 그 3중 크게 보면 제일 외곽이 경찰도 경호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방사, 예, 군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접은 경호처가 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경호처장이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협조. 예. 근데 또 합참에서는 오히려 그 경호처 협조하지 마라. 예. 이렇게 명령이 충돌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 어느 명을 따라야 되는가? 그래서 아마 이게 그 경호처는 협조 요청이니까. 그래서 어제 그 경찰이나 군대가 수방사가 뚫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예. 근데 문제는 저 최근접 경호처 저도 이게 요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게 최정예 멤버예요. 예. 그래서 저는 내일 아마 최상목 대행이 뭐라고 해도 뚫지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게 불상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결국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어느 논란도 없는 진짜 이게 누구도 문제제기 못하는 가장 합법적인 가장 대공지정이랍니다. 가장 공정하고 지극히 올바른 이 방법이 돼요. 예. 그러면 방법은 경찰한테 넘기는 거예요. 내란 내란 수사권은요.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게 넘겨라. 예, 공처가 출범할 때 예. 대통령도 그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죠. 근데 대통령 수사는 내란 외환밖에 못해요. 예. 근데 그때 내란 외환을 뺀 이유는 공처는 내란 외환 수사권이 없다고 그때 확실하게 한 거예요. 뺀 이유가. 예. 따라서 저는 경찰이 수사해보고 그래도 안 가면 이게 검사를 경유해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면 대통령 경호처장이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에도 이 공처가 새로 또 집행하지 말고 오히려 경찰로 넘기고 경찰에게 소환해보고 예. 안 되면 이게 체포영장을 검찰 통해서 해야 돼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공수처나 혹시 이제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과연 자발적으로 출석할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반응들이 많더군요. 자발적으로 출석했을 것 같으면 체포영장 발부까지 안 갔겠죠. 이미 공수처에서 3회 출석 요구를 했고 전부 불응했고 비상계엄이나 내란 사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발적 출석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만큼 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는 명확한 공적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냥 법리적 주장은 대통령 측의 주장일 뿐이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적법한 공권 공무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집행에서 공수처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인력 30명에 경찰 특수단 100명 정도로 돌파될 수 없다는 계산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추가 인원을 투입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경호처 의원들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면 됩니다. 그런 준비를 안 하고 마치 명분을 쌓을 것처럼 1차, 2차, 3차 정도를 통과한 것을 예. 상당한 성과처럼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2차 집행에 시급히 나서야 될 것이고 예. 2차 집행에 나선다면 반드시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확실한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 네. 또 1차와 같은 저지 상황이 발생한다면 엄격하게 법칙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 아니면 뭐 긴급체포든 체포를 해서 영장을 집행해야 된다고. 예, 장 변호사님 어저께 네.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더군요. 어제 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나오는 장면에서 저런 사진이 찍혔는데 물론 찰나의 모습이었기 네. 때문에 저 모습을 가지고 저게 웃었다 안 웃었다 뭐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어때 보이세요? 부적절해 보입니다. 공수처는 대한민국 공권력을 정확하게 재확립해야 됩니다. 경호처에서 하는 이야기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했을 때 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게 경호처의 업무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위해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법조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막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아설 걸 공수처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예상하고도 이 정도로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던 겁니까? 지금 공수처에 대한 수사력에 대한 물음표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인들의 조직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공권력을 다시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영장의 유효기간 안에 당연하지만 단행이 돼야 됩니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지 않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단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법원의 수사기관이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이런 이례적인 경우를 지금 상시적인 경우로 치환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어떤 상황에 버티면 된다라는 인식을 전국의 범죄자들한테 주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 패널들의 의견도 사실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신데 많은 국민들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참 궁금합니다.